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58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바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책을 읽게 된 계기로는 제가 참여하는 독서 모임에서 지정 도서로 선정돼서 읽게 되었는데요. 막상 독서 모임 하기로 한 날에 제가 참여를 못해서 책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제가 주로 사회학류의 책을 탐독했는데 너무 한 분야에 빠지면 사고가 편협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 말고도 이제 소설이나 문학 있잖아요. 이런 넌픽션, 비소설 말고 이런 문학 쪽 말이죠. 저 이 책을 두 번 읽었습니다. 처음 한 번 읽고 나서 내용 이해가 쉽지 않아서 저도 이 책 읽다가 사실 좀 약간 집어 던질 뻔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좀 정리도 잘 안 되고 이거 괜히 내 전문 분야까지는 아니어도 전 그래도 관심사가 사회과학 쪽이었으니까 또 하던 거 하다가 이거 하려니까 되게 어렵고 뭐 해서 그치만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영화처럼 플래시백 이렇게 과거를 한번 뭐 다시 돌아가던가 아무쪼록 시간이 순차적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되면서 진행되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아서 주인공도 또 여러 명인데 영화로 따지자면 이제 카메라 한 대로 쭉 영화를 이렇게 누구 한 명 따라가면서 찍는다기보다는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고 이제 그런 찍은 것들을 편집하는 방식이에요. 게다가 시간도 일치하지 않고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지인 중에 책에 대해 조예가 깊으신 분께서 이 책은 호불호가 심하다고 저처럼 이제 읽다가 막 던져버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 뭐야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만약 택할 수 있으면은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묵직함, 무거움이죠. 무거움과 가벼움 둘 중에 만약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는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를 예전에 이제 다녔을 때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제가 한 1년 정도 1년? 네, 1년 놀고 1년 공부해서 편입 준비해서 편입한 적이 있었는데 편입하고 나서 이제 저는 좀 학교 적응이 잘 안 됐었는데 아무튼 그때 한번 제가 좀 무거운 이런 과묵하고 묵직한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걸 제가 한번 추구를 해보아서 이제 인위적으로 좀 그런 거 시도해본 적도 있었는데 저랑 그렇게 잘 맞지는 않다는 걸 그때 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무쪼록 기원적 6세기 파르메니데스는 가벼운 것이 긍정적이고 무거운 것이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하다고 하고요. 파르메니데스와 달리 베토벤은 무거움을 뭔가 긍정적인 것이라고 간주했던 것 같아요. 필연적인 것만이 진중한 것이고 묵직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좀 더 책에 깊게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 참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주요 주인공은 토마스, 테레사, 프란츠, 사비나 뭐 이렇게 4명이에요. 토마스와 테레사는 체코에 있는 보헤미아의 호텔 바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테레사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토마시는 프라하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들른 것이고요. 토마시가 테레사에게 명함을 주고 테레사는 이에 응해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있다가 토마시가 있는 프라하로 갑니다. 토마시는 물론 이제 테레사 만나기 전에 이미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고 아이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는 깨달았어요. 나는 한 여자와 이제 살 수 있는 유형이 아니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한 침대에서 이렇게 여자와 같이 좀 자기가 어려운 유형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어도 이제 해당 여자친구와 침대에서 애정행과 이제 섹스만 하고 난 잠은 같이 동침은 안 한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해서 그거를 좀 쭉쭉 지켰다고 합니다. 테레사한테는 그게 좀 약간 예외로 적용되었었는데요. 뭐 테레사가 동거를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도 결혼해서 이 사람이 좀 토마시가 굉장히 바람기가 심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레사가 프라하 와서도 그는 같이 지내면서도 이제 다른 여자들을 만난 걸 멈추지 않았대요. 테레사가 동거를 하고 몇 년이 지나도 결혼해서도 그는 바람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테레사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말로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오래 겪습니다. 이제 토마시와 테레사가 프라하에서 살 때 이제 이들은 러시아의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 취리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토마시는 자기 본업인
의사를 계속 했었죠. 근데 아니 거기 가서도 이제 테레사 입장에서는 독일어로 절하를 걸려서 이제 토마시를 찾는 것을 이제 그녀는 이제 견디다를 못해서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구나,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이제 치료해서 테레사는 돌아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레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 말을 아마 못했으니까, 스위스는 당시 글쎄요, 이제 제가 체코가 무슨 말을 쓰는지 지금 좀 아마 독일어 썼던 것 같은데 거기가 아마 독일어를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거기 가서 이제 혼자였던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싫어서 테레사는 다시 어디냐 프라하로 왔고 그랬습니다. 근데 맞다, 이 책이 약 한 500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테레사는 처음에 그녀한테는 강력한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 상승이라는 염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500페이지 동안 한 100페이지 정도는 신분 상승 이 문구가 종종 나옵니다. 그녀가 토마시와 결혼을 해서 원했던 신분 상승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될까요? 토마시가 그녀와 결혼하고 카렌이라고 불렸던 작은 강아지를 사주기도 했지만 그녀의 고통을 없애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둘 사이의 사랑이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토마시가 일종의 뭐 좀 조지 클루니 약간 이런 캐릭터랑 뭔가 좀 이게 유사한 구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 이제 조지 클루니가 지금 누구 만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진에게서 진주를 캐는 남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건 아니더라도 조지 클루니는 슈거데디까지는 아니어도 여자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주는 뭐 그런 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조지 클루니가 무명 여배우 뭐 이렇게 로맨스해서 뭐 좀 나이 찬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여배우 유명해지고, 네, 그런 거 생각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아무쪼록 그 슈거데디는 어떤 이런 어린 여성을 돈으로 환심을 사서 데이트를 하는 남자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신분 상승을 꿈꾸던 테레사는 토마시가 있는 프라하에서 일을 구하고 토마시의 거처에서 묵게 됩니다. 토마시는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여자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과 갈망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만 했고, 그 타협점을 그는 에로틱한 우정이라고 불렀죠. 그의 모든 친구들 중 오로지 사비나만이 그를 잘 이해했고요. 프라하에 온 테레사는 이제 처음 왔을 때 그녀는 손가락만 빨지 않았습니다. 토마시의 친구이자 정부, 현대 영어로는 뭐 friends with benefit이라고도 하나요? 이성 친구인데 서로 구속하는 것 없이 서로 같이 잠도 자고 뭐 그런 사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인 사비나에게 토마시는 테레사의 일감을 구하는 것을 요청했고, 사비나는 잘 보여줍니다. 뭐 잡지사나 신문사 사진기자와 같은 일들 말이죠. 토마시와는 좀 다른 인물이 바로 프란치예요. 프란치와 테레사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둘 다 정조를 귀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이죠. 테레사의 어머니는 잘못된 남자와 만나서 낳아진 아이라고 생각해서 테레사에게 모질게 굴었습니다. 프란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모시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사랑했고 그의 회상 속에서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정조가 모든 덕목 중 으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우리 삶의 통일성을 부여하며 정조가 없다면 우리 삶은 수천 조각의 덧없는 인상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프란치는 믿어요. 프란치는 교수이자 학자로 목 하나 크게 엇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가 결혼한 여자와의 생활과 그 여자와의 결혼 생활 사이에서 낳은 딸도 어머니를 닮았다는 사실, 그 와중에 만난 사비나에게 사랑에 빠져 7-8개월 외도를 하다가 정부인에게 그 사실을 발설하고 사비나와 같이 살 것에 들떴던 이가 프란치였는데요. 그러나 사비나는 그런 프란치의 부담스러움을 느껴서 프란치를 떠납니다. 사비나를 유혹했던 것은 정조가 아니라 배신이었어요. 배신한다는 것은 줄 밖으로 나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에요. 사비나에게 미지로 떠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비나의 드라마는 무거움의 드라마가 아니라 가벼움의 드라마였다고요. 그녀를 짓눌렀던 것은 짐이 아니라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부모, 남편, 사랑, 조국까지 배반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부모도 남편도 사랑도 조국도 없을 때 배반할 만한 그 무엇이 남아있을까? 네, 좀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좀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저를 좀 많이 뜨끔하게 한 대목이에요. 저는 2015년 작년 한 해 동안 제 기분을 위해서 타인의 기분을 많이 희생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전 장난치는 것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좀 장난식으로 이제 제가 좀 약간 웃기자고 이제 스스로 표현하자면 뭐 장난 병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병자는 아닙니다. 그냥 장난치는 거 좋아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특히 장난을 쳐서 당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면은 전 좀 이에 희열을 느끼는 류의 기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저는 상대방의 기분을 좀 약간 고려하지 않고 막 수위 조절이나 이런 방법을 좀 이런 걸 제 마음대로
상대방의 배려 없이 내킨 대로 좀 장난을 마구마구 난사했어요. 이게 좀 채널을 가리지 않고 난사했는데요. 이게 뭐 페이스북이건, 페이스북도 뭐 이제 방명록도 있고 댓글도 있고 뭐 카카오톡도 개인톡도 있고 단체방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뭐 그리고 면대면 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죠. 전 이런 좀 채널들을 가리지 않고 마구마구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장난이나 헛소리들 좀 친구들한테 많이 해서 막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서 제가 이제 따돌려지기도 했고 뭐 두 자릿수에 가까울 것 같은 페이스북 친구들이 저를 이제 친구 삭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살다간 친구가 남아하지 않겠다는 위기의식과 생존에 대한 위협이 올해 초에 엄습해서 장난기를 많이 조절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정부인에게 사비나의 존재를 밝히고 난 뒤 사비나와 함께 지내는 상상이 무너진 프란츠는 요새 속된 말로 소위 새가 되어서 주춤 망연자실하기도 했으나 그를 사모하는 어린 여자 학생과 잘 연애하고 지냅니다. 사비나를 잊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는 사랑이란 뭔가 가벼운 것,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 무엇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믿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이런 것이어야만 한다고 상상합니다. 1부가 끝날 때쯤 토마시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다음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이런 것이야만 한다고 상상한다. 이게 아마 독일어인가 말로 에스무세인 뭐 이렇게 책에 좀 종종 구절이 나오는데요. 계속 나와요. 1부부터 시작해요. 또한 이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삶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토마시는 그의 친구 제트에 대해 테레사가 말을 떠올리고 그들의 사랑의 역사는 그래야만 한다. 에스무세인 이라기보다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가 테레사를 만나게 된 그것에는 뭐 6가지 우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그가 이제 보헤미아에 가게 된 거는 그의 상사였나? 뭐 어떤 과장이 원래 갔어야 되는데 그가 대신 갔던 거. 뭐 이런 거 같은 우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서 이런 사랑이 우연에 근거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사람들 우연히 겹치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여전히 우연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에도 가벼움과 무거움이 있을까요? 그건 의미부여를 어떻게 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사과책방 58번째 에피소드 밀란 푼다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 에피소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